비아디 돌핀과 레이 EV의 비교를 위해서 두 차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레이는 경차 EV고 비아디 돌핀 같은 경우는 소형차입니다. 체급은 조금 차이 나기는 하지만 국내에서는 가격대가 비슷한 차종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가격을 먼저 보겠습니다. 레이가 2024년 3월형이고요. 풀옵션 모델인데 지금 풀옵션 가격으로 하면은 3,035만 1,900원이 나옵니다. 양주 기준으로는 594만 원이 보조금이 지급이 됩니다. 돌핀 스탠다드 모델 같으면은 2,450만 원에 양주시 보조금 154만 원 하면은 2,296만 원이 되고요. 이 두 차종의 가격은 145만 1,900원으로 레이 EV 풀옵션이 조금 더 비싸게 되죠. 유자. 풀옵션 모델과 돌핀의 일반 모델 차이점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크기 부분인데요. 크기가 돌핀 모델이 4,290입니다. 길이가. 레이는 3,595. 이제 일자로 두 대를 같이 세웠는데 차이를 보면 이만큼의 차이가 납니다. 제법 많이 차이가 나죠. 뒤쪽이 이제 좀 많이 비고요. 전폭은 레이가 1595 경차 전폭이 되는 거죠. 돌핀이 1770. 정면에서 이렇게 바라볼 때는 이제 폭은 좀 많이 작아 보입니다. 그리고 전고가 레이가 1700이고요. 돌핀이 1570. 옆에서 이렇게 보면 레이가 이만큼이 지금 더 튀어나와 있습니다. 측면에서 보면 사실 레이가 그렇게 작아 보이지는 않는데 길이나 폭을 보게 되면 돌핀보다는 왜소하게 보인다. 이렇게 되고요. 휠 베이스가 돌핀은 2700, 레이는 2520으로 실내 공간, 거주 확보도 레이가 사이즈는 작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출력 면에서는 배터리는 돌핀이 49.9kWh시고요. 레이가 35.2. 최고 출력이 돌핀이 70kW, 레이가 64kW. 출력 면에서 보면은 사이즈에 비해서는 레이가 이제 가볍게 잘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다음에 복합 주행 거리가 스탠다드 돌핀 모델이 307km, 레이가 205km, 그러니까 한 100km 정도 차이가 납니다. 둘 다 LFP를 가지고 있지만 얘는 비아디에 이제 블레이드 방식으로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혹한기에서 좀 달려봤는데 40km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레이는 200km 충전을 해서 나가면은 50km, 60km 떨어지는 성향을 보여주고 있죠. 겨울에는. 이제 옵션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지금 라이트 부분, 요거는 지금 LED 라이트로 인증된 라이트로 지금 변경을 한 상태고, 얘는 이제 기본 LED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깜빡이 같은 경우는 얘도 지금 벌브식이고요. 얘도 벌브식이고, DRL 같은 경우는 얘는 라이트를 중심으로 이렇게 나오는 반면에 돌핀은 이제 전체가 DRL이 라디에이터 그릴 중심, 라이트 중심으로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일 큰 차이점은 요거죠. 서라운드 뷰가 얘는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데 레이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이 서라운드 뷰가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급에서는 좀 사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드네요. 회전식 모니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작은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어서 가운데 디스플레이, 작은 디스플레이 이렇게 지금 두 개가 나눠져 있습니다. 버튼류들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일체형으로 돼 있어 가지고 미는 방식으로 작동을 시킬 수가 있고요. 볼륨 조절이라든지 다 작동이 가능하고, 온도 조절도 이 모니터에서 다 작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트는 1열, 2열, 후석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열선이. 그리고 기본 모델이다 보니까 통풍 시트는 빠져 있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액티브 모델에 들어가 있는 무선 충전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수납함들은 큼직큼직하게 들어와 있고, 오토 홀드, 자세 제어 장치 이렇게 다 들어와 있습니다. 컵홀더 2개, 이런 보틀도 2개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댑티브 크루즈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간 거리 조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여러가지 펑션 키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앞쪽 디자인은 돌핀 이름답게 이렇게 물결 모양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안쪽에 수납 공간 들어가 있고, 전동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운전석, 동반석 같이 전동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 위에 글라스 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들은 굳이 옵션을 적용을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참 매력적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버켓 시트형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선바이저, LED, 레이는 벌브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보이스 컨트롤이 들어가 있는데, 하이 비아디 듣고 있습니다. 온도 23도로 바꿔줘. 알겠습니다. 온도를 23도로 설정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이스 컨트롤이 되는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얘는 외부 V2L이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레이는 V2L 기능은 좀 빠져 있죠. 그리고 2.5 헤파 필터가 들어가 있는데 레이는 이제 일반형 필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스틱카드 저장을 해서 음악을 듣거나 영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적용이 되어 있죠. 그리고 뒤쪽이 힐 베이스가 얘가 넓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운전하는 자세로 해가지고 뒤쪽에 앉으면은 이 정도의 공간, 주먹 하나 들어가는 공간이고 머리 공간은 뒤에 바짝하면은 머리 부분이 닿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조금 릴렉스하게 앉으면 괜찮다. 뒤쪽에서 바라보는 부분들도 글라스 루프 있고 해서 좀 개방성이 좋은 부분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암레스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형차기는 하지만 뒷자리를 탄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어느 정도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뒷자리에 앉아서 볼 때 앞쪽이 버켓 시트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차가 스포츠성의 성향을 띈 차인지 컴포트한 차인지 분간이 안 되는 그런 느낌, 차가 잘 달리게 생겼다 이런 느낌도 많이 들기도 하고요. 뒤쪽에 수납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레일을 한번 볼게요. 제가 180인데 차 자체의 높이가 높아요. 측면에서 보면은 작다 이런 느낌은 안 들고요. 근데 들어와서 딱 앉아보면은 이런 팔이 바로 닿는다, 옆자리가 가깝다, 친밀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죠. 얘도 디스플레이가 계기판 디스플레이, 메인 디스플레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메인이 조금 더 작게 느껴집니다. 좀 많이 작죠. 얘는 뭐 디스플레이가 튀어나와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기존 레이가 가지고 있는 디자인을 그대로 적용을 한 거기 때문에 사골의 느낌이 이제 많이 들죠. 경차의 틀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핸들은 지금 나오는 기아의 핸들보다 바로 전세대 핸들 느낌 그렇게 지금 적용이 되어 있고요. 요 기아 마크 이거는 돌핀보다 더 이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펑션 키들이 있는데 리미트 기능과 어댑티브 크루즈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스마트 크루즈 기능은 빠져 있습니다. 적용이 안 돼 있죠. 돌핀 같은 경우는 스마트 크루즈 적용이 되어 있고요. 대신에 얘는 차선 중앙 유지 장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를 누르고 이렇게 하면은 핸들 모양이 뜨듯이 차선 중앙을 유지를 해주는 장치가 있죠. 요게 좀 편한 기능인데 쟤는 스마트 인텔리전트 크루즈를 켜야 차선 중앙 유지 장치가 켜지고 그 외에는 차선 이탈 보조 경고를 준다거나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 에어컨 얘도 들어가 있는데 돌핀 같이 여기 안에서 뭘 조절을 하고 세팅을 하는 부분들은 극히 없습니다. 이 정도 그냥 기본적인 설정만 할 수 있는 그 정도가 좀 되어 있고요. 돌핀 같으면은 음성 인식 하이비아디에서 하이비아디 창문 열어줘, 온도 올려줘 뭐 이런 게 되는데 그런 것 따위는 신경을 안 쓴다, 운전만 해라 이런 느낌이죠. 곳곳에 이런 수납함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가운데 센터 페시아라든지 얘도 컵 두 개는 넣을 수는 있죠. 다 있습니다. 다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공간 차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드는 부분이고요. 얘는 풀옵션으로 들어가서 운전석 통풍은 가능한 차입니다. 열선 1열은 가능하고요. 이 차의 장점은 전고죠. 전고 때문에 굉장히 개방감이 좋습니다. 그냥 앉아서 이렇게 운전을 하더라도 탁 트여 있는 이 시야 때문에 어디 사각지대라든지 이런 게 많이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돌핀도 A필러 앞에 사이창이 들어가 있는데 레이도 공간 확보를 위해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돌핀의 이런 낮은 전고 레이보다 낫다는 거죠. 개방감은 레이가 훨씬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시트 같은 경우는 돌핀의 버킷 시트형에 비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들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열 얘는 이렇게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 저 정도 공간이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실내 공간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앉으면은 애기들은 앉을 수 있는데 어른들은 이렇게 꽉 끼는 정도로 뭐 가능하기는 하네요. 이 정도로 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뒤로 쭉 밀면은 이 정도까지 더 뒤로 오네요. 굉장히 릴렉스하게 이렇게 가질 수가 있죠. 한 개, 두 개 반 정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대신 이제 트렁크 공간은 많이 손해를 봅니다. 중간 정도 타협을 하고 운행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 같으면은 한 개 한 반 정도, 두 개 정도 이렇게 놓고 평소에 운행을 하기 때문에 큰 불편함은 없다 생각은 들고 썬루프가 없어요. 글라스 루프가 얘는 없기 때문에 아예 적용이 안 되는 모델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일반 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납함이 머리 위에도 큼직한 게 있죠. 근데 이제 얘 장점은 이렇게 콩나물이 있네요. 캠핑을 항상 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평탄화를 시켜가지고 차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쾌적하게 가능하다. 저기 돌핀 같으면은 어제 평탄화를 해서 한번 봤는데 바로 앉아있기가 좀 힘든 부분인데 얘 같으면은 제가 앉아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를 보면은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 장 볼 때 쓰는 캐리어인데 요 정도 의자를 살짝 앞으로 민 상태에서 캐리어 적재가 됩니다. 문도 닫히는 정도로 해서 트렁크에 실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돌핀 같은 경우는 똑같은 사이즈를 이렇게 넣는다 하면은 이게 좀 안 들어가죠. 이 상태에서는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이 판을 드러내면 이렇게 수납이 가능하죠. 이렇게 닫힙니다. 좀 장을 보거나 큰 짐을 실을 때는 판을 뺀 상태에서 이렇게 적재를 하시면은 웬만한 짐들은 적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2개까지 들어가겠네요. 2개 들어가면은 뒤에 텐트 놓고 캠핑 용품 들어가고 뭐 그 정도 수납 공간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뭐니 해도 이 레이의 큰 장점은 측면 이제 개방성이죠. 크게 열리고 하니까 캠핑을 다니거나 짐을 좀 많이 싣고 내리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편한 부분이 있고요. 얘는 그 반면에 그냥 일반 승용형처럼 이렇게 이제 개방성이 있으니까 이 레이의 이런 개방성하고는 확실히 차이가 난다, 이런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트렁크 쪽을 보겠습니다. 거리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돌핀 같은 경우는 트렁크 쪽을 2번을 당겨야 됩니다. 2번을 당기고 이렇게 손 넣는 거 없이 바로 열면 되죠. 보닛이 굉장히 무겁네요. 운동할 때 운동 좀 해도 되겠는데 이거 보닛이 많이 무겁네요. 얘에 비해서 얘는 64kW 출력을 내는 모터가 들어가 있고, 구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내연 기관을 베이스로 한 모델이다 보니까 엔진 자리에 모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고압선들 이런 마무리들,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깔끔하게 잘 돼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돌핀 같은 경우는 최고 출력이 70kW를 내는 모터를 가지고 있는데, 고압선이라든지 이런 게 안쪽으로 다 지금 숨어져 있어 가지고 레이보다는 조금 더 정갈하게 정리가 돼 있는 모습 이렇게 보여주고 있네요. 트렁크가 들어갈 만한 차 크기의 공간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빠진 것 같습니다. 레이 같은 경우는 14인치 휠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175에 60에 14. 돌핀 같은 경우는 전기차 전용 타이어가 적용이 됐고요. 195에 60에 16인치, 2인치 정도가 더 크다. 그래서 요 위급 액티브 모델 같으면은 17인치가 들어가는데 16인치 승차감을 조금 고려한 사이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돌핀과 레이 EV 2대를 놓고 좀 비교를 했는데, 전체적인 부분들은 레이 EV가 3년 전에 출시가 됐고 할 때 거의 소형차 중에서는 독보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가격 부분이 높게 설정이 좀 돼 있었죠. 근데 그 부분들이 아직까지 가격대는 좀 많이 높은 것 같습니다. 돌핀 스탠다드하고 비교를 해도 140만원 정도의 이런 차이가 나니까 가격만 놓고 보면은 경쟁력 있는 돌핀 스탠다드 모델이 아닌가 생각은 들고요. 공간성이라든지 효율성을 따지면은 레이의 효율성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근데 주행 거리 자체가 한 100km 정도 또 차이 나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레이 EV를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좀 고민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어제 차 가격을 계산을 두 차를 하다 보니까 좀 의외의 부분이 있어서 놀랐는데, 국산 전기차, 특히 또 소형 전기차 같은 경우는 가격대를 좀 많이 낮추면서 좀 더 실용성, 차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접근하기 좋은 그런 가격대를 맞추는 게 앞으로의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격 돌풍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돌핀 레이 EV와 옵션 크기, 재원들을 비교해봤고요. 차량을 비교하시고 구입하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바!